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2학년도 율천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3,-1를 지나면서 중심이 a,-5 x축에 접한 따야 되겠죠? 양수 a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심이 이렇게 되니까 x축에 접하는데 y값이 음수니까 이쪽에 y 되겠죠? -5. 그렇게 된다면 y좌표 값이 이제 -5가 됐으니까 반지름이 5입니다. 이런 거 정보 가르쳐 준 건가요? 됐습니까? 여기 좌표가 이제 a,-5 됐을 때 좌표 자체가 뭐 a,- 이렇게 되는 이런 점들이 있으니까 요 거리 자체가 반지름 5입니다 라고를 풀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a-3의 제곱 x좌표는 3제곱해서 9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이걸 뭐 20으로 이렇게 써가면 되겠죠. 이제 a-3의 제곱은 1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a-3 값은 4입니다. -3입니다. 처리되는데 a 값은 7. 뭐 양수 부분이 이렇게 처리되겠죠. 밑에 부분 이제 음수가 나오는 거니까 양수 a 돼 있으니까 a 값 7 이렇게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중심 좌표 이렇게 나와 있는데 x축 접한다. 아이쿠 y 좌표 자체가 이제 반지름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요 사실을 요것만 조금 기억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좀 식을 세워서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두 점에 대해서 AP 대 BP, B가 3대 1을 만족시키는 점 P가 그리는 도형은 중심 A, B고 반지름이 R인 원입니다. 그렇죠. 두 점으로부터 거리 B가 3대 1 이렇게 돼 있으면 뭐가 되죠? 내분점하고 그 다음에 외분점 이렇게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지름으로 하는 원 이렇게 좀 처리가 되는 거죠. 내분점, 외분점을 지름으로 하는 그런 원, 지름으로 하는 원 이렇게 우리가 좀 학습이 되어 있는지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5,1이라는 점이 있고요. 1,9라는 점이 있고요. 그럼 이제 3대 1로 좀 내분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좀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내분점을 구하게 되면 더하기 할 때 크로스 형태 좀 있지 않으면 되겠죠. 4분의 3에다가 그 다음에는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그 다음에 4분의 y좌표는 27, 그 다음에 이제 더하기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내분점 구하겠고요. 8이니까 2가 되겠고, 28이니까 4, 7, 28에서 내분점 2,7 구하면 되겠죠. 외분점 하게 되면 또 빼게 해주는 거니까 2분의, 그 다음에 3-5 처리해주면 되겠고, 2분의 27-1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처리. 그렇게 되면 여기가 또 -2니까 -1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또 이거 되는가요? 26에 13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됐습니까? 내분점, 외분점 됐습니다. 자, 이 부분들이 뭐 지름이 되는 거니까요. 뭐 중심 좌표를 구해가려면 또 이제 다시 중점을 구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2분에 더하기 해주면 1 처리해주면 되겠고 y 좌표는 또 어떻게 되는가요? 13하고 7이었나요? 13하고 7 이렇게 됐으니까 뭐 10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럼 이제 중심 좌표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반지름을 또 구해야 되잖아요. 반지름 구하면 뭐 중심 좌표를 구했으니까 뭐 점을 이렇게 좀 처리해서 구해가면 되겠죠. 루트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2분의 골라요. 이게 차이가 그럼 2분의 3이 되는가요? 그럼 4분의 9를 이렇게 바로 써도 되겠죠? 뭐 2분의 3 제곱해서 그 다음에 여기 또 9 이렇게 좀 써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4분의 36, 45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인가요? 되죠? 이 부분이 R 이렇게 좀 구해가는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근데 뭘 구해가는 거예요? 아까 뭐 중심하고, A, B, R 제곱?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2분의 1 더하기 10 더하기 R 제곱이네요. 4분의 45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럼 4분의, 여기는, 그럼 45는 처리됐고, 여기 뭐 4분의 2 되겠고, 40이 되는가요? 그럼 이제, 어이쿠, 숫자가 좀 갑자기 커지는데요? 4분의 85에 87 이렇게 계산되겠죠? 87에 2 인수가 없으니까 4분의 87 그대로 답이 되가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거죠. 이게 내분점, 외분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 B가 M 대 N인 점의 자취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다. 이게 좀 학습이 되어 있는지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내분점, 외분점,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 됐습니까? 그래서 내분점 열심히 구하고 외분점 열심히 구하고 그 둘의 이제 중점 구해서 이제 중심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거리 구해서 반지름 구하고. 아니, 좀 절차가 좀 길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가장 이 바른 학습법이니까 확실하게 좀 잘 알아야 될 그런 중요한 이론이 되겠습니다. 원의 넓이를 2등분한다. 그 다음에 접하는 직선을 구해가는 거죠. 원 넓이를 2등분한다는 얘기는 결국 중심을 지나야 되는 거니까 이쪽에서 뭐 중심 좌표만 구하면 되겠죠. 이제 x-5의 제곱 이렇게 정리될 거니까 5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또 y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정리될 거니까 마이너스 2입니다. 여기 중심좌표만 구하면 되죠. 뒤에 이거 정리해야 되겠습니까? 정리 안 해도 되겠죠. 뒤에 이제 그래도 뭐 좀 식을 쓴다면 는 처리해주고 완전 제곱 이렇게 만들어갈 때 25, 그 다음에 여기 4 만들고 28 이항식해서 이렇게 빼기 해서 정리해주면 되겠죠. 어쨌든 중심좌표 구했고요. 그런 이제 직선의 방식을 구해야 되는데 y는 기울기를 모르니까 m이라고 놓고요. x-5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서 mx-y 마이너스 5m-2는 제로 이렇게 좀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뭐 접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하고 이제 직선 사이의 관계를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점과 직선 거리 이걸 좀 이용해서 풀어가는 게 제일 좋으니까 뭐 우리가 구해야 될 원의 중심좌표 0,0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3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접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m제곱 플러스 1 처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0,0 대입해주니까 뒤에 이 부분만 남는 거죠. 5m 플러스 2의 절대값 이렇게 남는 부분들이 3입니다. 이렇게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이 양식해서 이제 제곱하면 되니까 25m제곱 4, 5, 20m 플러스 4는 이퀄 9m제곱 플러스 9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뭐 16m제곱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되냐 16m제곱에 플러스 20m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5는 이퀄 제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m값을 열심히 구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군요. 아니 근데요 뭐 우리가 이제 직선의 방식을 좀 다시 한번 잘 살펴보게 되면 y는 mx 마이너스 5m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이 부분들이 y 절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m값이 좀 두 개 나오니까요. 마이너스 5m 마이너스 이게 이제 y 절편인데 쉽게 해주면 지금 y 절편을 좀 뭐라 했죠? 합을 거라고 했죠. 그럼 뭐 근을 m1 m2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되게 되면 마이너스 5에다가 m1 더하기 m2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는가요? 됐습니까? 마이너스 5m만 m2에서 두 개가 되는 거니까 공통에다가 이렇게 그럼 이제 이 부분들이 근거계수 관계에서 처리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5에다가 두 군의 합 처리해주면 4분의 5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4분의 5 이렇게 처리해주면 좀 더 수월하게 계산 가능한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16분의 20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되어 있죠. 그러니까 4분의 25 빼기 4분의 16 이렇게 처리해주니까 4분의 9입니다 라고 해서 최종 두 분의 합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각각 구해서 처리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이럴 때는 좀 센스 있게 좀 산수를 해가면 문제도 질문하는 거랑 딱 연결시켜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큰 흐름틀 살짝 좀 복잡했으니까 좀 검토해 볼까요? 일단 뭐 중심 넓이를 2등분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중심 질환입니다라고 해서 중심 좌표 좀 빨리 구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에 좀 접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직선의 방식을 만들어 놨는데 이런 관계가 되는 거죠. 거리 자체가 이제 반지름입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좀 이론해서 이제 이론 적용해서 좀 식을 지게 만들어가는 과정. 됐습니까? 나중에 이제 인수분해서 이곳에서 m값을 구해가도 되는데요. 굳이 그러지 않고 나중에 이제 y 절편에 합됐으니까 이곳에 이제 근을 이제 m1 m2라고 해주면 마이너스 5m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m2 마이너스 2 이걸 좀 더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더하기 식을 이렇게 좀 합식을 좀 이렇게 곧바로 만들어 놓고 그럼 뭐 곧바로 이제 근과계수의 관계로 그때부터 딱 적용해서 풀어가면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은 좀 센스 있게 좀 대처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느끼려면 평상시에 좀 연습 좀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야 문제랑 연결시켜가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설명 잘 이해됐습니까? 자, 센스 있게 해가는 그런 과정까지 포함해서 설명드렸으니까 복습 철저하게 잘 해 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번 함께 합니다. 원의 점에서의 접선 열심히 좀 구해야 되겠고요. 그 부분들이 4,1을 지난다.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리 좀 해야 되겠죠. x 플러스 3의 제곱 y 플러스 2의 제곱 처리가 되는 건가요? 뭐 9 더하기 4 완전 제곱하면 더 만들어야 되겠고요. 마이너스 12 이 양식에서 플러스 12 만들어가면 25 이렇게 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원 위의 점 에서의 접선의 방식 공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1, 이렇게 되어 있으면 한 번은 여기다 1을 좀 대입해서 1 더하기 3 이렇게 처리해주고 x 플러스 3 이렇게 만들고 역시 1 대입해서 1 더하기 2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y 플러스 2 그 다음에 이제 25 이렇게 써가면 공식에 의해서 좀 가볍게 만들 수 있거든요. 4x 그 다음에 4 되니까 4, 3, 12 좀 따로 쓰고요. 그 다음에 3 됐으니까 3y 3, 2, 6 이렇게 쓰고 또 2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정리해 갈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식을 좀 만들어가면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안 돼 있다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원 이렇게 만들고 중심 좌표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겠고 원 위에 있는 점이니까 뭐 1, 이렇게 좀 해주면 되죠. 1, 1 이렇게. 그럼 이렇게 이제 기울기를 구하는 겁니다. 기울기. 되셨습니까? 기울기를 구하게 되면 마이너스 3 그러니까 1에서 빼니까 4분의 1에서 빼는 거니까 3 이렇게 처리해 주겠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하는 건 이제 접선이니까 수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수직돼 가지고 기울기 마이너스 3분의 4. 그다음에 점질합니다. 이렇게 요걸 좀 이용해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 실제 만들어서 분리를 좀 진행해도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어쨌든 공식으로 좀 돼 있는 부분이니까요. 공식 좀 이렇게 알아서 처리해주면 좀 더 효율적이다 이런 거 좀 설명드렸고요. 이렇게 구한 다음에 다시 이제 4,a를 지난다 그러니까 주어진 식에 좀 대입해주면 되죠. 대입을 하게 되면 16 플러스 a니까 3a 되겠고 여기는 그럼 어떻게 되죠? 뭐 10, 그냥 여기 그냥 숫자를 쓸까요? 18에다가는 25 이렇게 처리해서 우리가 좀 a 값을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여기가 그러면은 3a는 이퀄 이게 34 되는 거니까 34를 가서 빼면 되죠. 25 마이너스 3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34 이렇게 빼서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9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a 값은 마이너스 3에서 구해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좀 처리. 근데 뭐 지금 이게 공식은 사실 이렇게 전기 더 안 하고요. 뭐 맨 처음 자체 문제 자체가 뭐 4,1을 지난다 그랬으니까 이곳에다가 그냥 뭐 4로 좀 이렇게 대입해도 되죠. 그럼 이제 여기가 얼마가 됐습니까? 4에다가 7, 4, 7, 28 이렇게 되고 여기다 a 되는 거니까 3배의 a 플러스 2는 이꼴 25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해도 뭐 크게 문제없이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어쨌든 이제 공식 자체로 되어 있는 이 부분들. 근데 이제 이게 좀 많이 잘 알려져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실전 문제에서는 잘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또 확실하게 좀 잘 익혀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직선을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평이동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원점을 지나다 이렇게 됐나요? 알겠습니다. x축 방향으로 k만큼 마이너스 k 있으면 되겠고요. y에다가 y축 방향으로 1만큼 그럼 마이너스 이렇게 써가면 되는 거죠. 빼기 3은 이퀄 제로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부분들이 뭐 원점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0, 0을 좀 대입해주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4 이퀄 제로 이렇게 되는 거니까 k 값은 뭐 마이너스 1입니다라고 가볍게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함수 형태의 평행이동했을 때 함수식이 이제 어떻게 표시해 가는지 이런 부분들 학습이 좀 잘 돼 있는지 점검해 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원이 있습니다. 이 원을 y는 이퀄 x에서 대칭 이동한 다음 또 다시 뭐 x축 방향으로 또 이렇게 y축 방향 평이동한다 뭐 이런 얘기가요. 원이 있으면 원은 대칭 이동 평이동 했을 때 중심의 변화만 생기는 거니까요. 정립을 잘하면 되겠죠. x-1의 제곱 y 플러스 2의 제곱 그 다음에는 뭐 완전 제곱식 만들 때 여기 좀 됐으니까 이거 좀 사찰이 되는데요. 뭐 사실은 뭐 반지름도 그게 질문 던질 때만 하는 거고 사실은 이렇게 중심 잡으면 관심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y는 이퀄 x 대칭한다 그랬으니까 xy 보가 자리를 좀 바꿔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x축 방향으로 a만큼 마이너스 플러스 a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럼 y축 방향으로 b만큼 1 더하기 b 해서 결과를 좀 이렇게 얻어내면 되겠습니다. 근데요 중심이 이제 원점인 원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0,0 이렇게 처리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제 a 값은 2, b 값은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서 a, b 값을 구하고 더하게 해주면 결과 얼마입니다? 1입니다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원 부분은 평행이동, 대칭이동 했을 때 중심의 변화, 이런 부분들만 정확히 잘 관찰해서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된다. 이런 사실들을 좀 기억하면 좀 효율적인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점 P 주어져 있는데요. 이걸 뭐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점 P1, P1을 또 다시 대칭이동하고 P2를 또 대칭이동하고 또 대칭이동하고 이렇게 된 건가요? 아이쿠. 제곡제곡 좀 차분하게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P1이라는 것은 X축 대칭을 좀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Y보가 바뀌는 거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에서 Y보 바뀌면 되겠고요. 다음에는 y는 이퀄 x 대칭을 하게 되면 이제 p2가 좀 나와야 되는데 자리를 바꾸는 거죠. 자리를 이렇게 바꿔서 구하면 되겠고 다음에 p3는 뭔가요? y축 대칭을 좀 해야 되는 거니까 x보가 바뀌는 거죠. 2, 마이너스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p4가 되게 되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을 해요. 그럼 둘 다 보가 바뀌게 되죠. 마이너스 1에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P4까지 쫙 구했는데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X축, Y는 이퀄 X, Y축, 그 다음 원점 이 부분들은 계속해서 나간다 이런 얘기죠. 아이쿠, 좌표를 좀 구해달라. 70번째 좌표를 구하라 이런 얘기인데요. 일단 뭐 규칙을 좀 찾아야 되는 거니까 계속 대칭 이동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P, 5번째 걸 구하게 되면 X축 대칭을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y보 바뀌어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를 가면 되겠고 여섯 번째는 또 y는 이퀄 x 대칭해야 되는 거니까 자리를 좀 바꾸면 되겠고 그러면 일곱 번째는 또 그 다음에 이제 y축 대칭을 해야 되는 거니까 x보가 바꾸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원점 대칭 이동해야 되니까 여덟 번째 오게 되면 마이너스 1,2 이렇게 좀 처리가 되는 거죠. 됐습니다. 이 부분 이제 매우 중요합니다. 맨 처음 거가 다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8번이면 완성이 되겠네. 8번마다 규칙이다. 이런 부분들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70은 좀 8로 나눠야 되겠죠. 88, 64 이렇게 처리 되니까 여섯 번째. 나머지가 여섯 번째니까 여섯 번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 답이 되겠다. 이렇게 좀 찾아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번이 좀 답이 되겠죠. 주어진 부분들 뭐 규칙 그대로 다 적용해서 처리해 가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각각 구해가는 부분들 x축 대칭, 그 다음에 y는 equal x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이런 대칭들을 이동했을 때 어떻게 표현되어 가는지 이 부분들은 좀 철저하게 좀 학습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만 되어 있으면 그냥 차분하게 좀 대체해서 몇 번마다 이제 맨 처음 거가 나오는 부분들을 좀 잘 살펴서 몇 번마다 규칙이 되는지 이 부분들만 확인하면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원을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다음 또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 이런 얘기네요. 그럼 원이니까 뭐 중심좌표 5, 마이너스 이 부분들 잘 하면 되겠죠.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만큼 평행 이동한다 이렇게 되니까 3, 마이너스에 처리하면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y보가 바뀌는 거죠. 네, 이렇게 좀 나오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원이 만들어졌는데 그 원이 y는 equal x에 대해 대칭이다 이런 얘기는 원 이렇게 됐을 때 y는 equal x 딱 됐을 때 중심좌표가 여기를 y는 equal x에 딱 여기 걸쳐 있어야 대칭 이동하면 직선의 위쪽 부분도 이쪽이 가고 아래쪽 부분도 이쪽으로 가면서 자기 자신의 원이 그대로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런 뜻에 해당하는 부분들이니까 요것도 뜻 파악 또 정확하게 좀 잘 해서 풀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중심좌표가 x좌표와 y좌표가 좀 같아야 되는 거니까 a 값은 뭐 할 거 없이 3입니다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좀 뒤에 이제 좀 살짝 좀 재미있는 표현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 좀 헷갈리지 말고 문제의 뜻 파악 정확히 잘 해야 되겠습니다. 두 집합 A, B 주어져 있습니다. A는 5 이하의 잔수 되어 있으니까요. A 집합을 구하게 되면 1, 2, 3, 4, 5 이렇게 구해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구해가면 되는 거겠고 B 집합은 거기에다 0 하나 좀 더 많은 거죠. 됐습니까? B 집합은 좀 얻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이때 이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보는데 A 집합은 0이 없죠. 0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공집합 이런 기호 자체도 또 없죠. B 집합에도 그런 거 없는 거고요. A가 B에 쏙 들어갑니까? 아이고 그렇죠. 원소보다 이렇게 다 있고 하나 좀 더 있는 거니까 3번은 좀 맞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A 합 B 해주면 B 집합이 더 크는 거니까 이건 B가 나와야 되겠고요. 교집합을 하게 되면 작은 집합인 0 빼고 이제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되는 뭐 집합에 대한 그런 기본 개념이 이렇게 좀 학습이 되어 있는지 점검하기 가는 그런 문제형이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전체 집합의 세 부분 집합 ABC에 대해서 그림과 같은 벤 다이어그램의 색칠한 부분들을 나타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봤습니다. 뭐 색칠한 부분은 일단 뭐 B 집합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교집합 B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좀 답이 돼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근데 좀 잘 살펴보게 되면요, 이렇게 좀 A하고 C하고 교집합된 이 부분에서 쏙 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하고 C의 교집합의 여집합 파트 부분들을 하고, 그 다음에 B하고 이제 교집합을 이렇게 구해가야 되는, 그죠? 요거 이제 바깥쪽 부분들하고, 그럼 이제 B에 쏙 들어가는 부분들하고 이렇게 구해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들이 이제 가로에 여집합되어 있으니까요. 드물건 법칙을 쓰게 되면 A 여집합 합, C의 여집합 이런 형태의 교집합 B 이런 모양이 좀 얻어져 가야 되는 거니까 정답은 이제 4번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주어진 식의 특징 정확하게 좀 잘 판단해서 어느 위치인지를 좀 판단하게 되면 그 다음에 좀 자연스럽게 처리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전체 집합 X는 12의 자연수 되어 있고요. 두 부분 집합 A 주어져 있고 B는 또 6의 약수 주어져 있는데요. 그러면 B 집합은 6의 약수니까 1, 2, 3, 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좀 구해놓으면 되겠고요. 옳은 것을 다음을 좀 만족해주는 C 원소의 개수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A 차집합 B 돼 있으면 A 차집합 B 구해가면 되겠죠. A 집합에 있는 원소 중에서 B 집합에 있는 원소 겹치는 거 2하고 그 다음에 6을 좀 빼면 되겠죠. 그럼 이제 4하고 8하고 10 이렇게 처리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C 집합 안쪽에 쏙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B하고 C는 서로 이런 얘기는 우리가 이제 C 집합을 좀 이렇게 만들어 갈 때 이곳에 4하고 8하고 10은 꼭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원소를 뺀 그 다음에 이제 B 집합 원소들을 보게 되면 1, 2, 3, 6 이렇게 되는데
이곳에 있는 1, 2, 3, 6 이런 원소는 서로 소가 된다는 얘기는 1, 2, 3, 6 이런 원소는 이곳에 이제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절대 이제 들어가지 않겠다 이런 얘기들. 그럼 이제 이런 원소를 빼고 나면 뭐가 남죠?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세 개의 원소가 남죠. 그럼 이런 원소는 여기에 이제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거니까 만들 수 있는 C집합은 어떻게 되겠다? 부분 집합 개수를 구해가는 거죠. 부분 집합 개수를 구해가니까 2의 세제곱 그래서 2의 세제곱 이렇게 돼서 8입니다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 8, 10 반드시 들어갑니다. 1, 2, 3, 6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제한 조건이죠. 제한 조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 것은 뭐 이런 원소들은 다 결정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5, 7, 9 이런 부분들은 5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7도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8도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가지수가 두 가지 이런 걸 이제 곱하기 하다 보니까 이제 2의 세제곱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공식이 돼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8가지니까 이런 부분들 기억해가면서 학습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어느 학급 30명의 학생 중에서 평소에 A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B 이용한 사람은 27, B 이용한 사람 18, 그 다음에 둘 다 모두 이용한 사람 17명이 됐다. 전혀 이용하지 않은 사람 몇 명이나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이런 것은 뭐 A 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가는 거죠. A 원소의 개수, B 원소의 개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 계산했으니까 겹치는 부분 빼서 이렇게 계산한다. 이런 부분들 되겠습니다. 27명, 그 다음에는 18명, 빼기 17명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요. 그럼 뭐 28명이 되겠죠. 28명들이 어쨌든 이용을 하는 거니까 30명 중에서 이용 안 하는 사람은 그럼 몇 명이다? 2명이다 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뭐 두 개짜리 부분들이니까 이 정도 공식은 우리가 기억 속에 넣어둬야 될 그런 항목이 되는 거죠. 확실하게 공부해야 될 기본 항목 철저하게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열천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두 실수 XY에 대해서 세 조건 P, Q, R이 주어져 있습니다. 항상 옳은 것만 보기에서 골라달라 이런 얘기가 되어 있고요. P, Q, R은 뭐 진리집합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뭐 P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X는 0 또는 이렇게 되는 거죠. 또는 Y는 0 이런 집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Q 집합을 보면 X는 0 그리고 Y는 0 이렇게 처리되는 거겠고 그 다음은 이게 뭐 절대값을 풀 때는 뭐 R집합을 보면 X,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Q집합 여기 좀 P, Q, R 이렇게 처리됐을 때 뭐 Q집합이 좀 제일 작은 집합이 되겠고 거기에 이제 P집합이 조금 더 또르니까 큰 집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R집합이 가장 큰 집합 이렇게 되는 집합이 포함관계를 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P는 Q에 대한 필요 조건입니까? 물어봤는데요. P하고 Q를 좀 이렇게 비교를 좀 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P집합이 더 큰 거죠. 크면 이제 필요 조건 여기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을 좀 쉽게 좀 판단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뭐 니은 부분은 주어진 명제가 참입니까? 물어봤는데 이런 건 좀 대우를 이용하면 되죠. Q이면 R이다 이런 부분 참이냐? 물어봤는데 역시 R집합이 더 크게 되는 겁니까? 뒤쪽 집합이 더 크게 되면 참이다.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Q 합 R의 여집합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니까요. 이것도 대우 형태를 좀 이용해서 P가 Q 합 R에 이렇게 좀 들어갑니까? 이런 관점으로 좀 살펴가면 되죠. 대우 관점을 좀 이렇게 좀 살펴서 좀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Q하고 R하고 합하면 R이 되겠고, 그럼 P가 R에 들어가니까 역시 맞는 이론, 기억니은 디귿 모두 맞습니다라고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명제와 관련되어 있는 많은 부분들, 집합의 포함관계를 통해서 풀어가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좀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거 좀 기억해가면서요. 주어진 내용들 정확하게 집합 포함관계를 이용해서 풀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명제의 부정이 모두 참이 되도록 하는 정수 A 개수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정을 좀 열심히 구해야 되는 건가요? X값이 0보다 큰 어떤 실수 X는 이제 모든 실수 X 이렇게 좀 바꿔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A 플러스 2 작거나 같다가 크다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그럼 이제 수직선에다가 표시해 주게 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렇게 쳐야 되는데 0보다 큰 숫자가 모두 다 이 안에 쏙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0 이렇게 처리해서 이런 모양 되어라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하고 0 개수도 여기 좀 0 값이 더 커야 되는 거니까 A 값은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고 해서 범위를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은 1보다 작은 모든 실수 X 또 부정을 구해야 되는 거죠. X 값이 1보다 작은 어떤 실수 X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는 주어진 식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되겠고 0보다 크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좀 어떻게 되는가요? 범위를 이렇게 표시해 가지고 들어가는 건데
1에다가 A 플러스 이렇게 표시하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1보다 좀 작은 숫자가 여기 들어갈 게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런 부분은 안 되는 거니까 지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A 플러스 1하고 그 다음에 여기 1하고 이렇게 되어야 1보다 작은 숫자가 이렇게 돼서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A 플러스 1이라는 숫자가 1보다는 또 어떻게 되겠다? 작은 숫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뭐 자연스럽게 표시해주면 되는 거니까 일단 이제 A 값은 0보다 좀 작다 이렇게 처리해서 결과 범위를 얻어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A 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다 이렇게 범위가 되겠고요. 이 범위에 만족해주는 정수의 개수는 몇 개다? 그럼 뭐 한 개입니다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일단 뭐 부정부에 갈 때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그 항목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은 모든으로 바뀌고 모든 부분들은 어떤으로 바뀌어간다는 사실들 되죠. 그 다음에 모든은 말 그대로 항상 성립해야 되는 거겠고 어떤 부분들은 만족해주는 숫자가 이제 한 개라도 있어야 됩니다. 이런 뜻이라는 거 좀 기억해가면서 모든 어떤에 대한 그런 개념 질문 던지는 거니까 정확하게 풀이 잘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제 ABC가 자연수일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 피타고라스인가요? 뭐 성립하게 되면 ABC중 적어도 하나는 짝수이다가 참임을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한 것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말 또는 식을 좀 써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우를 좀 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면 ABC가 자연수일 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적어도 하나가 짝수다 반대는 뭐죠? 모두 홀수다 이런 얘기 되어 있고 성립한다면 아니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니까 아이고 이건 좀 맞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ABC를 이제 홀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홀수 표현들을 나타내 줬고 이때 이제 제곱해서 더하기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제곱하고 또 제곱해서 더하기 해주면은 뭐 정리 좀 잘 된 것 같고요. 그 다음 C 또 이제 제곱하게 되면 이런 내용이 되는데 이걸 또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가요? 홀짝 정리하는 거죠. 그럼 이제 2배의 2n 제곱 마이너스 2n에다가 뒤에 따로 더하기를 이렇게 좀 처리해야 되겠죠. 아이쿠 이게 뭐죠? 이게 전개가 좀 이해가 되니까 말이 안 되죠. 잘못된 내용은 이거가 잘못된 내용 같습니다. 됐습니까? 옳지 않은 거 골라달라. 2번이 옳지 않고요. 그 다음에는 뭐 제곱 더하기 제곱한 결과는 뭐 이렇게 좀 위에 좀 A제곱 B제곱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걸 뭐 당연히 짝수가 되는 거겠고요. C는 또 당연히 또 뭐가 되죠? 이게 뒤에 1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짝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결과가 좀 다릅니다. 이런 얘기 됐습니까? 그러니까 대우가 처음이니까 이렇게 좀 다시 원래 말이 맞는 그런 형태로 해서 설명하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아이고 주어진 부분 이렇게 좀 정리 조금만 좀 신경 쓰게 되면 이게 좀 잘못됐다는 건 좀 판단 가능한 거니까 이런 부분에서 실수해서 틀리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6번입니다. x값이 마이너스 2보다 클 때 주어진 식은 x는 a에서 최소값 b를 갖습니다. 이때 상수 ab에 대해서 a-b 값을 구해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문자들이 하나는 이렇게 분모에 따른 역수관계에 있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최소값 이런 부분들이 또 풀이에 또 힌트가 돼가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산술기하평을 좀 떠올려야 되는데요. 문자가 좀 완벽하지가 않죠. 여기 x 플러스 2 해서 x 플러스 2분의 9 이렇게 대신 그러면 빼기 4를 좀 만들어야 되겠죠. 이렇게 완벽하게 문자들이 역수관계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앞쪽에 주어진 부분들 자연스럽게 주어진 항목들은 이제 양수가 되는 이런 조건하고 접목시켜 갈 수 있도록 또 범위하고 또 딱 매치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산술기하평을 쓰면 되겠죠. 둘을 또 열심히 곱하기도 9 만들면 되는 거니까요. 3에 6 마이너스 4에서 2입니다. 이거 최소값이 이렇게 처리되겠고요. 언제 또 최소가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때는 뭐 산술기하평균에 사용된 이 두 개의 값 자체가 좀 같을 때니까요. x 플러스 2의 제곱은 9 이렇게 처리돼서 x 플러스 2는 3입니다. 즉 x 값은 얼마입니다. 1입니다. 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쪽은 좀 할 필요가 없겠죠. 주어진 이렇게 제한되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해가는 그런 내용. 그럼 이제 a가 1일 때 최소값 b가 2다 이런 얘기가 되고 빼기 하게 되면 1-2에서 정답은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풀이를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역수 형태 최소값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산술기하 평균은 이렇게 좀 힌트되는 요소가 좀 적은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공부하기 좀 살짝 애로사항이니까요. 뭐 특징들 작은 거지만 좀 정확하게 좀 잘해서 실수 없이 풀이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논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두 점을 지름이 양끝으로는 원방정식을 구해주십시오 라는 얘기죠. 그럼 뭐 이렇게 되는데 지름이 양끝이 된다 이런 얘기고 뭐 좌표가 하나 더 열심히 나온 거죠. 여기 좀 1,3 이런 형태에다가 뭐 5, 마이너스 이렇게 그 좌표 자체가 좀 아이고 엉터리인데요. 어쨌든 뭐 이렇게 좌표들이 나왔으니까 뭐 중점을 구하면 되죠. 그럼 이제 1하고 5하고 더하면 6에 3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좌표가 3하고 이렇게 더하면 2에다가 1 이렇게 해주면 중심좌표 구하면 되겠고요. 중심좌표 구했으면 이렇게
이제 거리를 구하면 또 반지름이 되죠. 그럼 루트 여기가 2제곱에다가 또 2제곱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그럼 이제 8 이렇게 쳐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 됐으니까 중심좌표고 반지름이 나왔으니까요. 원방정식을 구해라. x-3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제곱해서 이제 8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렇게 된 다음에 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원하고 직선하고 사이의 거리 최대 최소를 물어봤는데, 원하고 직선하고의 관계. 그럼 원하고 또 직선 사이의 관계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뭐 점과 직선 거리 또 이용하는 거죠. 점과 직선 거리. 즉 중심에서부터 거리를 이렇게 열심히 구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반지름을 빼면 최소 거리, 반지름을 더하게 해주면 최대 거리 이렇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직선의 방정식이 4x 플러스 3y 플러스 20은 이꼴 제로 되어 있는데 중심좌표가 우리가 3,1 이렇게 열심히 구했으니까요. 루트 4제곱 더하기 3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 주어진 3 대입하면 12, 또 1 대입하면 3, 그 다음에 20 이렇게 더해서 절대값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5분의 15에 35 되는 거니까 거리가 7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중심에서부터 거리가 7 이렇게 되어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반지름이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뭐 최대값을 구해달라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요, 어이쿠 7에다가 2루트 이렇게 좀 더해주면 되겠고, 최소값을 구해달라 이렇게 되게 되면 7에서 반지름 2루트 2를 좀 빼서 답을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대값, 최소값, 그 다음 원방정식 이렇게. 그럼 문제 질문한 거 다 된 거죠. 원방정식 구했고, 그 다음에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달라. 예, 구했습니다. 됐습니까? 지름양 끝에 있을 때 중심해서 원 구해가는 과정 조금만 보면 되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과 직선과의 관계, 풀이법 자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해서 풀어가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다.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해야 될 그런 내용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18번 시작합니다. 두 점 AP와 Y축을 의를 움직이는 점, X축 의를 움직이는 점, 그래서 사각형을 만들어지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사각형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 결국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 물어보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5,2 대략적으로 이렇게 5,2라는 점 표시해가면 되겠고요. 1,4 이렇게 대략적으로 표시해가면 되겠죠. 1,4 좌표기겠습니다. 됐습니까? A, B 이렇게 좀 표시해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 Y축에 있는 점 C도 있고요. 그 다음에 X축에 있는 점 D 이렇게 해서 뭐 사각형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죠. 둘레의 길이 최소 이렇게 되는데요. 당연히 뭐 이런 거리합이 최소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 또 이런 거리합이 최소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 당연히 뭐 대칭 이동을 이용해서 풀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사각형인데 또 이렇게 좀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먼저 AB 길이를 좀 구해가야 될 것 같습니다. AB 길이는 X좌표 차이가 4가 되니까 4제곱 해주겠고, Y좌표 차이는 2제곱 해주니까 2제곱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이 공통의 4 플러스 1 이렇게 처리하니까 2루트 이렇게 처리해서 AB 길이를 좀 구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그렇다면 이제 둘레의 길이 중에서 이제 세변 길이 합이 되는데 이제 대칭 이동해서 이렇게 해서 이 길이는 이렇게 똑같아지는 거니까 이렇게 좀 바꿔놓으면 되는 거니까 5,-2 대칭점 구해야 되겠고요. 역시 B도 좀 대칭점 이렇게 구해가야 되겠죠. 이렇게 좀 이제 요 길을 이렇게 좀 바꿔놓는 거니까 마이너스 1,4에서 구해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뭐 B 프라임, 여기 좀 A 프라임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도 C, D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B, C 더하기 C, D 더하기 D, A 이런 길이들이 지금 이제 여기 좀 바꿔간다는 얘기죠. B 프라임 C, 그 다음에는 C, D, 그 다음에는 DA 프라임 이런 식으로 좀 바꿔가면 되는 거겠고, 이게 이제 뭐 최소가 돼야 된다 이렇게 됐을 때 이건 이제 직선 길이에서 A, B 프라임 길이 이렇게 구해가면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길이 구하게 되면 이제 6제곱에다가 그 다음에는 또 6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6루트 이렇게 해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해달라. 이 값을 좀 더하게 되는 거잖아요. 아이쿠, 그냥 2루트 5 더하기 6루트 이렇게 계산해서 답을 해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연산이 안 되죠. 대칭 이론들 그 부분들을 이용해서 이게 최단 거리를 이렇게 좀 직선으로 갈 때는 가장 짧아지는 거리니까요.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뭐 C점 여기 있고 D점 여기 있다 그러면 좀 어이쿠 이렇게 길이 가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직선 길이 가는 게 가장 짧게 느껴지는 게 뭐 당연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대칭 이론 우리가 이제 평행이동 공부한 이쪽 파트 부분에서 이게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요. 철저하게 학습 잘 해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19번 논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고 1.95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체 집합이 두 부분 집합 AB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함을 집합의 연산법칙
사용해가지고 조건에 맞게 좀 서술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차집합, 드모르간 법칙, 연산 분배 법칙 이런 거 좀 사용해달라 이런 얘기죠. 일단은 뭐 차집합 기호가 나왔으니까요. A 합 B 이런 부분은 교집합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좀 고쳐가야 되겠고요. 그 다음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일단은 뭐 또 드모르간 법칙을 좀 써서 표시해야 되겠죠. A 여집합, 합 B 여집합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이걸 또 아이고 가로 분배가 좀 쉽지 않은데 지금 A 부분에다가 또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A 교집합 가로 A요 합 B요 그 다음에는 가로 치고 그 다음에 합에다가 B 교집합에 아이고 A요 합 B요 뭐 이렇게 좀 써가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복잡한 간단한 식을 좀 더 복잡하게 쓰니까 더 힘든데요. 그 다음에 여기를 좀 뭐 분배 법칙을 또 해야 되는데요. 아 이건 안 해도 되는데 A 교집합 A 여집합 이런 부분들이라서 아이고 이걸 좀 해야 됩니까? A 교집합 B 여집합 이렇게 뭐 하면은 이 부분들이 이게 공집합이라서 이 부분 여기만 남는 거잖아요. A 교집합 B 여집합 이렇게 그죠? 그 다음 이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B 교집합 A의 여집합에다가 합에다가 B 교집합 B 여집합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이 부분 또 공집합이 돼가지고요. 공집합하고 합집합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 사라져서 B 교집합 A 여집합 이렇게 좀 남는 거죠. 됐습니까? 아이고 이거 한 줄 더 써야 되나요? 이거 이렇게 공집합 되니까 한 줄 더 안 쓰고 곧바로 해도 되겠죠. 자 이렇게 처리되면 이게 이제 A 차집합 B가 되겠고 여기는 B 차집합 A 이렇게 해서 문제에서 그럼 뒤쪽에 있는 식이 좀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우리가 뭐 집합의 연산법칙 정확하게 학습되어 있는지 점검해 가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차집합, 성질, 교집합의 여집합 이렇게 고쳐가는 부분들 되죠? 그 다음에 드모르간 법칙 하면 이제 각각 여집합 되면서 교집합은 합집합, 합집합은 교집합 바꿔가는 부분들 그 다음 뭐 차곡점 이제 분배해가는 부분들 뭐 분배 법칙은 뭐 전개식 곱셈공식에 전개식 하는 것처럼 이제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몇 번 연습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연습해서 이런 부분에 당하지 않고 풀 수 있도록 연습 잘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19번 율천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 정확하게 잘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앞쪽에도 우리가 배운 이론들 정확하게 학습했는지 점검해가는 그런 좋은 문제들 연습을 통해서 이번 기회에 연습을 통해서 실력 쌓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율천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